자, 3강이죠. 네, 순학강 3강이고요. 사실은 이제 1, 2강은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범위가 아닐 확률이 높아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 2강은 뭐 당연하게도 18번, 19번에 대한 유형입니다. 3강부터 20번에 대한 유형인데 20번 유형이 이제 필자의 주장을 찾는 문제예요. 3강부터 이제 지문을 쭉 아마 뭐 몇 강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14강? 뭐 13강까지가 아마 시험 범위이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제가 이게 영상을 찍는 게 이제 고3 영상, 수특 영상은 제가 잘 찍지 않는 편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찍고 있거든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내신이니까 찍었는데 정시 친구들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정확한 해석이 되고 있는가? 문장 구조는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좀 돼요. 네. 걱정도 되고요. 이제 고1, 2 때는 진짜 지문의 수준이 좀 낮기도 했고 어렵지 않았던 수준이라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지는 못하시겠지만 저는 체감을 하죠. 고3 게 좀 어렵구나. 수특이란 게 어렵구나. 라는 거를 좀 저는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지라 여러분들도 조금 심각성을 깨닫고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해석해서 암기하겠다의 그 취지는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암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3 지문 자체가 굉장히 많고 길고 어려운데 그걸 다 암기하는 거는 사실상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해석을 기반으로 당연하게도 지문을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야죠. 그죠?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신 대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은 게이트웨이부터 쭉 시작을 할 텐데 아마 이제 모든 수능특강의 영어 자체가 게이트웨이는 작년 수능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주장 표현이니까 찾읍시다. The ability to understand emotions. 감정을 이해해야 하는 능력은 to have a diverse emotion vocabulary. 다양한 감정 어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양한 감정 어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해하는 거예요. cause and consequences. 인과를 이해하는 거예요. 감정을. 그러니까 어떠했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이 다 감정을 이해하는 것인데 그러한 능력이라고 하는 게 is particularly relevant. 얘들아, relevant가 무슨 뜻이야? 연관 있다라고도 하지만 사실상 얘는 important야. 알겠어? important예요. 중요해요. 라는 뜻이야. 어디에서? 그룹 세팅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정보는 지금 얘들아, 그룹 세팅이라고 하는 정보, 그 다음에 감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흐름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문장에서 뭐와 뭐를 파악할 수 있어? 소재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됐나요? 자, individuals who are skilled in this domains.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는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who are skilled in this domain. 이러한 능력, 어떤 능력?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 사람들은요. are able to express. 뭐 할 수 있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대요. 근데 어떤 거냐면 그게 뭐냐면 느낌이나 어떠한 무드 같은 건데 그치? 아니네요. 이렇게네. 감정과 느낌과 무드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And thus 따라서 뭐 할 수 있냐면 facilitate.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뭐를 용이하게 해? 명확한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 자체가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명확한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해요. 누구하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직장인들, 이 동료. 직장 동료하고의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지. Furthermore, 게다가 장점이 계속해서 나오나 보네.
They may be more likely. 자, be likely to 뭐 할 것 같다죠. 더 뭐 할 것 같은데요. 행동할 것 같대요. 어떤 방식으로? 대순 주격관계 대명사죠. 계속해서. accommodate. 수용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거죠. 그쵸? 어떤 걸 수용할 수 있냐면 그들 자신만의 니즈, 필요라고 하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뭐뿐만 아니라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타인의 필요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타인의 필요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필요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 같다라는 거죠. 왜? 뭐 때문에? 감정을 이해하면. 됐나요? In a group conflict situation, for example, specific이죠. 그죠? 그룹 conflict situation, 그룹 갈등 상황에서 a member with a strong ability to understand emotion. 여기까지가 주어고 얘가 동사일 거 아니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 멤버는요. will be able to express. 표현할 수 있어요. how it feels. 어떻게 그 느끼는지. 대명사 플러스 주어 동사니까 간접 의문문이죠. 얘들아, 간접 의문문은 무슨 취급해? 명사 취급해. 명사 취급을 한다라는 건 이 express라는 동사가 무슨 동사라는 얘기야? 타동사를 한다는 얘기야. 알겠나요? 어떻게 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지, 그리고 또 뭘 느끼는지, 왜 그가 그러한 방식으로 느끼는지예요. 됐나요? He also should be able to. 얘들아, 주장 표현이다. 그는 또 should be able to 뭐 할 수 있어야 돼? Take the perspective of the other group member. 다른 그룹들의 멤버들의 이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요. 뭐를? 왜 그들이 그렇게 특정한 방식으로, 매너하면 방식, 특정한 방식으로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거죠. Appreciation of difference.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인식은, 이해는, 뭐 이해도 써줄까? 이해는 creates an arena for open communication. 이 열려있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 장소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동사 1번. 그리고 동사 2번이죠. promote. 할 수 있어요. 뭐를? 구성적인, 그런 어떻든 건설적인, 뭐 여기서는 뭐 그치, 건설적인 resolution까지죠. 갈등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improved. 증가된, 향상된 group functioning도 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사실상 이게 잘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우면 잘 보이나? 얘들아, 여기 위에다가 체크할 건데 잘 보이니? 확인해 줄래? 잘 보이나요? 조금 지웠다가 볼까요? 지웠다가. 좀 중요한 파트들을 조금 볼 건데, 뭐 여러분들도 알아서 잘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지문을 볼 때 공부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를 초점을 맞춰서 소재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흐름은 무엇인지 정도를 조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the ability to understand emotion이라고 하는 게 중심 소재였으니까 조금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relevant in group setting. 얘가 이제 흐름이죠. 그렇죠? 이 첫 번째가 중심 소재고 얘가 흐름이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개인들이라고 하는 게 얘네들이 뭐 할 수 있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구나. 그쵸?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이거 자체는 어떻게 해? 그래서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해요 라는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게다가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봐. express emotion, clear communication, relevant라고 하는 플러스의 흐름을 쭉 이어가자면 얘네들은 또 뭐를? 자신만의 이 니즈와 타인의 니즈까지를 뭐 할 수 있대요? 그 수용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니즈를. 됐죠? 니즈들을 수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라고 하는 스페시픽이 나와 있으니까 위에 있는 내용하고 밑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겠네. 그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쵸?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예지.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거. 이거가 표현을 할 수 있대요. 어떻게 느끼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그래서 또 뭐 할 수 있어?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냐면 기대 효과겠죠. 이러한 차이점들을 인식하는 거, 감정을 잘 표현하고 감정을 잘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문제 해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룹 펑셔닝도 잘 돼요 라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를 파트들은 사실상 이제 똑같은 얘기니까 체크는 안 했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그냥 perspective other group인 거고 understand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두 개 체크하시고 그래서 뭐 create, promote라고 하는 플러스의 기대 효과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게이트웨이 넘어갈 거고요.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똑같은 주장 문제일 거예요. 아니죠. 그쵸? 요지? 아니죠. 주장 문제. 주장 문제겠죠. 그죠? 요지일까요? 요지인가요? 사실은 제가 수특을 지금 안 봐가지고.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요. 하하. 3강이. 요지네요. 요지. 22번에 대한 문제였네요. 주장이라고 나오기가 조금 애매했네. 요지네요. 요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고요. 얘도 얘들아 글 전개 방식 같은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뭐 저랑 수업하지 않고 경한쌤이랑 수업하시는 친구들은 이게 스페시픽이지 이게 제너럴이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먼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얘들아 제너럴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 생각해보자면 얘는 일반적인이란 뜻이기 때문에 일반적 진술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너네가 그냥 예시를 들어줄게. 그 지문을 읽었을 때 The higher prevalence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mong younger generation means that a company's environmental reputation may affect its ability to recruit talent.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 진술이야. 한마디로 약간 다소 추상적이에요. 너네들이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조금은 뭐지? 그래 일단 천천히 해석해보자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일반적 진술인데 사실상 이 진술에 대한 specific 얘네 이제 무슨 뜻이야? 구체적이죠. 구체적. 얘는 구체적 진술이에요. 보통 뭐가 나오냐면 사례나 예시나 연구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조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 University Study of Worker Problem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when 이라고 하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시면서 글을 유기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제 고3이죠. 국어 모의고사 지금 겨울방학이니까 국어 모의고사도 많이 공부할 거고 풀어볼 거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풀어볼 거예요. 국어 모의고사를 풀던지 아니면 국어 인강을 듣던지 수업을 듣던지 비문학 지문의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길죠. 비포 페이지로 여기 한 절반과 조금 더 좀 길단 말이야. 그 긴 문장들이 사실상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배워갈 거예요. 그죠? 근데 영어라고 하는 지문도 생각을 해보자. 영어라는 과목도. 얘들아 지금 이거 몇 문장이냐면 5문장, 5문장밖에 안 돼. 이 5문장이라고 하는 게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장이 굉장히 조금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너네한테 글을 이해시키는 거야. 얘들아 필자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그 의견을 누구한테 피력할 건데? 당연히 독자에게 피력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에게 피력을 한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있는 글이어야 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써야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짧은 지문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구성 있게 썼겠냐, 논리적으로 썼겠냐 이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해됐나요? 글은 항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흐름이 달라질지언정 아예 딴소리를 하고 있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35번 무관문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야 돼. 알겠죠? 자, The higher prevalence of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mong younger generation. 동사부터 찾는 습관 들여 의미합니다.
뭐가? 어린 세대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 환경에 대한 환경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의 prevalence, 만연함이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그냥 널리 퍼짐. 만연함. 널리 퍼짐. 그러니까 어린 세대들이 환경적으로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의미해요. 뭐를? 대디아를 의미해요. 대은 명사절 접속사겠죠. A company's environmental reputation. 기업의 이런 환경적인 명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may affect its ability. 어떤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야. To recruit talent. 누구를? 뭐 하는데? 어떤 채용 능력에 있어서라는 거죠. 그쵸? 그냥 채용 능력이라고 볼까? 어떠한 재능을, 그치? 어떠한 재능, 인재를, 그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소재를 파악할 수 있냐면 environmental consciousness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재에 대한 흐름, 뭐에 대해서? 인재 채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됐나요? 그럼 다음 문장은 환경적으로 의식했을 때 인재를 채용하는 능력을 뭔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겠지. We know that. 우리는 대디아를 알아.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고요. It makes a hiring difference. 채용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채용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언제? 얘들아, 이런 when. 얘들아, 뭐뭐 할 때라고 해도 좋지만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해도 좋고, 얘가 이제 조건이죠, 조건. 어떻게 하면? We are out recruiting at universities. 대학에 채용하러 나갈 때 이러한 이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알아요. 얘들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사실상 difference야. 왜일까? 잘 생각해봐. 환경적으로 의식하는 애들과 아닌 애들을 비교해 주겠지. 글을 안 읽어도 뒤에를 못 봐도 안 봐도 대충 너네가 잡아야 되는 첫 번째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건 환경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인재를 채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환경적으로 의식을 하는 사람들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difference라는 단어를 명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봅시다. People ask about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대표적인 환경 지문에서 나오는 단어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our recruiter, 인사과겠죠? 여기서 뭐랄까, 채용 담당자들은요, to talk, 말해요. about our packaging, 우리의 뭐에 대해서, 포장재에 관해서 얘기하는데요, 포장재. 얘들아, specific이야.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우리의 포장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대요. So, 그래서, it is a draw for talent. 그래요. 뭐가? 그것들이 인재들의 뭐를 이끌어? 이목을 이끌어. 인재들의 이목을 이끌어. 포장재에 대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한마디로 이 지속 가능성은 어떤 단어인데 환경적으로 의식하고 있다라는 sustainability라는 스페시픽이 제시가 된 거잖아. 그렇죠? 그거에 대한 패키징에서 인재에 대한 인재가 이목을 이끄는데, said Oliver Campbell, director of a procurement of Dell. 이랬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대요. 얘네들이 연구를 한 게 뭐냐면 결론이죠, 이제. 결론. 우리 알고 있다. 결론. 우리 이제 결론 알아. 제너럴에서 잡았잖아. 위에 있는 이 제너럴에서 잡았잖아. 그치? 그러고 스페시픽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 제너럴은, 이 결론은 다시 한 번 더 제너럴이겠지. 재진술이라고요. 얘가. 볼까요? 거의 대학생들의 절반이 말했대. 2022년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대니아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확인을 해야지. 여기에서 they would give up, 포기할 수 있대요. A 15% higher salary, 더 높은 봉급을, 15% 더 높은 봉급을 포기할 수 있대요.
to have a job. 직업을 갖는 데에 대해서. 네, 직업은 직업인데 어떤 직업일까?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겠지. that seeks to make a social, 사회적이고 environmental difference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렇게 해서 추구를 하는 직업을 위해서는 15%의 연봉 인상을 포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연봉이 만약에 200만 원이라면 200 곱하기 230을 벌 수 있는 거 200만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됐나요? 왜? 나는 환경적으로 뭐 하고 있으니까? 의식하고 있으니까 라는 거죠. Naturally, 자연스럽게 such a response, 그러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이 may or may not,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correlate, 서로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그 15% 감소하고 감당하고 그거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they may be an indicator. 그것은 뭐가 될 수 있어? 지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한다라는 지표일까? 이 지표는 어떤 지표일까 자기들아? 자기가 대답해. 이 지표는 어떤 지표야? 환경적으로 의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겠죠. 됐나요?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체크하면서 볼 건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general, specific, general인데 여기에 얘들아 너네 이거 질문할 수 있어. naturally부터 선생님 actual behavior까지는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가 아닐 수도 있고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몰라. 얘네들은 그렇게 그냥 말을 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얘네들이 그래도 환경적으로 조금은 의식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질문이에요. 됐나요? 얘도 간단하게 한 번 더 하이라이트로 체크를 해봅시다. 알겠죠? 내용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네들이 기준을 잡고 너네들이 지문을 읽을 때 어떤 기준을 잡아서 글을 읽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첫 번째 소재, 첫 번째 문장에 있는 environmental consciousness라고 하는 게 중심 소재였죠. 그거 자체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인재를 채용하는 데에 능력을 미친다. 한마디로 이 인재는 그냥 이제 직원을 뽑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environmental consciousness야. 됐나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떠한 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 라고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스페시픽으로 제시가 되었으니까 여기서의 결과라고 하는 게 이 스페시픽에 대한 결과일 거 아니야. 대학생들의 거의 45%가 여기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 추구를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나 연봉 포기할게.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그러진 않을지라도 어떠한 지표가 되기는 해요라는 거죠. 어떤 지표? environmental consciousness를 가지고 있다라는 지표.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게 되면은 5번이겠네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교재에다 필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업의 이 환경적인 평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시 한 번 더. 역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몇 번째 문장을 잘 읽어야 돼? 첫 번째 문장을 잘 읽어야 돼. 왜? 우리는 중심 소재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됐나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기네? 그네? 그쵸? 길죠? 괜찮아요.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2번 지금 읽어보고 있어. 기니까. 첫 번째, 역접이 있나 없나 먼저 확인. 두 번째, 어디가 제너럴이고 어디가 스페시픽일까 확인. 여기 when 있나요? 볼까요? 딱히 역접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는 않아요. But however yet 이런 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봅시다. 보겠습니다.
we can all become vulnerable. 얘들아, vulnerable 무슨 뜻이야? 취약한 이란 뜻이야. 흐름 잡아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좋아요. 마이너스예요. 어떤 의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취약하대요. 찾았다. 중심 소재 뭐? 의심. 흐름 뭐? 취약. About our belonging. 어디에 대한 의심이야? 우리의 소속에 대한 의심. 조금 더 소재 확장해서 우리의 소속에 대한 의심에 취약해요. At any given moment. 어떤 주어진 상황, 어떤 처한 상황에서.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인데, 어떠한 상황이냐면, we find ourselves in and how we interpret them. 이랬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됐나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 상황을 어떻게 발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소속의 의심에 취약해요.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소속감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에 대해 뭔가 좀 불안해하고 좀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Greg Wharton and I coin. 얘들아, coin이란 단어가 동전 이런 게 아니라 동사로 쓰였잖아. 그래서 뒤에 보통 단어가 나오는데 용어를 만들다란 뜻이야. 어떠한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건데 belonging uncertainty 이라고 하는 거. 소속 불안정, 소속 불확실이라고 할까? 소속 불확실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대요. 근데 이 소속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to refer to the state of mind. 어떤 상태야? 마인드의 상태예요. 정신 상태인데 어떠한 정신 상태냐면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얘 뒤에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알겠지? One suffer from doubt. 어떠한 의심으로부터 고통을 겪는 뭔가 심적으로 마음이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about whether. 얘들아 이 whether이라고 하는 거 뭐뭐인지 아닌지죠. 뭐뭐이던지 아니던지 아니야. 얘 지금 명사로 쓰여 있거든. 명사절 접속사. 그러니까 전치사라고 하는 about 뒤에 명사가 온 거예요. 됐나요? 뭐인지 아닌지. One is fully accepted. 완전히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어디에? 어떤 환경에. 그리고 or ever could be. 뭐라고 하면 좋을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요게 이제 be 뒤에는 뭐가 생략됐어? 저 accepted 블라블라가 생략이 된 거야. 그 특정한 환경에 완전히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뭔가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마인드의 상태지. 그니까 얘구나. 됐나요? 이 소속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됐지? 자, we can experience it. 우리는 이걸 경험할 수 있는데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레스토랑에서도, 심지어 간단한 짧은 사회적 만남에서도 경험할 수 있대요. Belonging uncertainty has adverse effect. 야, 우리 어차피 알고 있었어. 의심에 이 취약하다라고 하는 얘를 adverse effect라고 하는 역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 뭐가? belonging uncertainty라고 하는 게. when, 자 이제 specific 제시된다. 조건 보자. 어떤 조건이야? we perceive threats, 어떤 위협을 인지하면 뭐에 대해서? 우리의 소속감에 대한 위협을 인지하면 our horizon of a possibility, 가능성에 대한 범위가, 여기서 horizon 그냥 범위라고 해석해도 돼요. 가능성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 줄어들어요 라고 했어요. We tend to interpret ourselves, other people, and the situation. 우리는 해석하는 경향이 있대. 우리 스스로를, 타인을, 그리고 상황을 어떻게? 방어적으로, 긍정적이 아니라 이렇게 좀 소극적인 거야. 그냥 소극적으로 써도 돼, 얘들아. 소극적으로. 그리고 또 self
protective way, 자기 보호적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대요. We more readily infer. 우리는 뭐해? 점차 쉽게 추론하는데 뭘 추론하냐면 that 이하를 추론해요. that은 명사절 접속사죠. We are incapable. 우리는 뭐 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추론하고 또 뭐를 추론할 수 있어? that 이하를 We aren't meant to be. 우리가 뭐 할 수가 없다고? 거기에 있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그리고 또 뭐? That we will not understand. 얘 마찬가지로 명사절 접속사지. We will not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얘들아, 이 디펜시브 하다라고 하는 이 방어적인 기제를 가지고 자기 보호적 기제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됐나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있을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보호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됐나요? We are less likely. 우리는 덜 뭐 할 것 같아요? 우리의 관점을 덜 표현할 것 같아요. Especially if 특히 언제 they differ from those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다르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We are more sensitive. 우리는 더 민감하대요. 어디에? The perceived criticism. 인지된 비판에 대해서 더 민감해요. We are less inclined. 어떠한 경향이 덜한데 어떠한 경향? 이 챌린지를 받아들이는 거. 이런 도전이나 이런 위험, 이런 도전을 받아들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더 없어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떤 챌린지냐면 대신 주격관계 대명사고 보이니 얘들아? That pose a risk of failure. 실패의 위험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됐나요? 좀 지문이 좀 길죠, 그죠?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얘들아? 이 지문 몰라요. 감히 평가하자면 나쁘지 않습니다. 대입학으로 나오기도 좋은 것 같아요. 별 5개까지는 사실은 좀 오반데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체크를 좀 했고요. 지문 자체가 문장이 어렵지도 않고 그런데 좀 그렇게 막 깔끔하지는 않네. 알겠지? 문법적인 요소들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내용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또 읊어봅시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문? 나만 좋다고 생각해? 볼게.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는 vulnerable to doubts about our belonging 이라고 하는 거. 그죠? 우리 소속감에 대한 의심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좀 방어적인 기제를 따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석하는지에 따라도 달라요.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belonging uncertainty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대요. 이거는 뭘 언급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suffer from doubt죠. 그렇죠? 우리가 의심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 특정한 상황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지금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도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란 거야. 우리가 그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접하기는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뭐래? Belonging uncertainty has adverse effect라고 했지. 그렇지? 역효과를 가지고 있대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이 소속감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된다면 얘들아 스페시픽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 그거 자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shrink한다, 줄어든다라고 하는 흐름. 우리는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여? 디펜시브하고 자기보호적 기제로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난 할 수 없어. 난 병신이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병신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병신이라고 하지 맙시다. 그래도 adverse effect가 그래 마이너스니까 그래 해봅시다. 됐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덜 표현할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르면.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너네들이 생각해볼게.
우리가 만약에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2번이라고 정답을 했는데 너가 만약에 3번이라고 정답을 얘기를 했어. 다른 사람의 관점과 너네의 관점이 다르면 너네는 뭐야? 선생님 왜 3번이에요? 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요. 디펜시브하고 셀프 프로텍티브 한 거라는 거라고. 됐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지대비법. 아, 왜 니는 3번이라고 생각해? 아니, 당연히 2번이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실패의 위험을 제기할 수 있는 난제, 도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네 친구들이, 아, 왜 3번인데? 라고 했을 때, 아니, 3번이라고 할 수도 있지. 왜? 라고 하지 않는다고. 됐나요? 이해됐죠? 지문이, 내용 자체는 좋아. 내용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요즘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별표를 조금 체크를 해놓을게요. 저 또 따로 지문에다 체크를 해놓을 건데. 네. 여러분들도 조금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네. 2번 같은 경우는 좀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강의 3번입니다. 아까 2번의 정답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을 못했죠. 5번이에요. 그죠? 사실 뭐 다 해설했는데 맞추겠죠. 심지어 선지도 한글이죠. 왜 뭔가 좀 텐션이 너무 갑자기 다운됐나? 좀 달라졌나? 밥 먹고 왔습니다. 밥 좀 먹어도 되죠? 10분밖에 안 먹었어요. 알겠죠? 볼게요. 자, a group of psychologists looked at the effect of everyday good and bad events. 오케이? 얘들아, 뭘 봤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 생각해보면은 얘가 얘기해주는 거는 뭐야? 여기가 소재라는 얘기야. 일상의 좋고 나쁜 사건들에 대한 영향인데요. 얘들아, 영향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면은 얘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얘들아, 결과예요. 결과. 맞나요? 미안. 좋고 나쁜 사건들에 대한 결과인데 Getting a compliment from your boss,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 그다음에 bad weather, 나쁜 날씨, 좋지 않은 날씨, getting stuck in traffic, etc. 뭐 이런 거는 예시죠. 그죠? 사례죠, 사례. Not surprisingly, 놀랍지도 않아요. 그 이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디에? 사람들의 기분에. 그리고 나쁜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people, brought people down. 사람들을 뭔가 조금 다운시켜요. 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but, 그러나. 자,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나오나 보다. 얘들아, but을 보면은 역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어서 근데 들어봐. 약간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거든. But the duration of the experience, 그러한 경험들, 얘들아 어떤 경험들이냐면 긍정적인 경험들이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경험들이기도 해요. 이런 경험들에 대한 지속기간이라고 하는 게 differs dramatically, 극적으로 달라요. 어쨌든 긍정적인 지속시간이 있을 거고 부정적인 지속시간이 있을 텐데 그 감정 자체가 지속기간이 뭐가 더 길고 짧은지는 봅시다. positive 이벤트들은요, were short-lived. 뭐래요? 단기적이래요. 야, 그럼 상식적으로 네거티브는요? 장기적이래요. 얘들아, 특징에 주목해. 알겠죠? In one study, 오케이, 계속 나온다. 뭐가 나오니? specific이죠, 그죠? 구체적 연구가 나오니까 구체적인 걸 봅시다. In one study, having a good day, 오케이, 플러스예요. 지속 오래 안 되겠지? Did not have any noticeable impact. 눈에 띌 만한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On the subsequent day, 연속적인 날, 한마디로 다음 날.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야? 6번 문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야? 지속이 길다 짧다? 지속시간 짧은. That is, 즉, a good Monday didn't carry over Tuesday. 똑같은 얘기죠. 월요일에 기분 좋았을 때 화요일까지 가지는 않아요. But, 그러나, 네거티브 이벤트들은요, 알겠죠? Had a sustained impact.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요. 라는 거죠. A bad Monday predicted a gloomy Tuesday. 월요일날 기분 나쁜 게 화요일까지 우울해요. 라는 거죠. 오케이.
네거티브는 어때? 지속이 길어, 짧아? 길어요. 라는 거지. This pattern. 이러한 패턴. 뭐, 굿은 짧고, bad는 길어요.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it's so strong that. 너무 강력해서 대디야해요. 라는 거지. It is considered. 얘들아, BPP인데 지금 consider이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몇 형식으로 쓰여 있으니까 5형식 수동태로 쓰여 있으니까 a law of human behavior라고 하는 거는 목적격 보어가 그대로 내려온 거겠지. 이해됐어? 목적어가 아니야. 목적격 보어야. 너무 강력해서 그것은 뭐라고 불리냐면 인간 행동의 법칙이라고 부른대요. 오, 법칙, 규칙이라고도 하는구나.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the law of hedonic asymmetry. S 하면은 A가 붙어 있으면은 B예요. 아닌 거. sim은 같은 거고 geometry 할 때 metry니까 얘는 지리적 뭔가 어떤 기하적인 거. 얘가 이제 대칭이니까 asymmetry는 비대칭이겠네. 뭐 hedonic 이러면은 쾌락이고요. 쾌락의 비대칭성 법칙이라고 하는 거. 그쵸? 그거는 뭘 언급하는 거냐면 대디아를 언급해요. 대신 명사절 접속사겠죠. A pleasure. 기쁨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에 따라 달려있어? 변화에 따라 달려있고요. And disappears. 동사 2번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사라져요. 뭐를? With continuous satisfaction. 지속적인 만족감으로 인해서 사라져요. 라는 거죠. 됐어? 그렇게 되면 사라진대요. 지속적인 만족감이 있으면. 그쵸? 만족이 계속되면 사라지는데 반면에 뭐는? 고통은 마이너스는 persist. 지속됩니다. 영속해요. 어디에? Under persisting unpleasant condition. 불쾌한 그런 조건에 있으면서 지속돼요. 지속되는 그런 불쾌한 감정 아래에서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생각해보자면요. 얘는 Law of hedonic asymmetry라고 하는 다시 한번 제너럴로 정리를 때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in one study라고 하는 이 6번 문장부터 8번 문장까지가 specific이고요. 3번부터 4번, 5번까지는 제너럴이겠죠. 지속기간이라고 하는 거, 감정이라고, 아니죠. 사건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지속기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징수를 해줬고요. 됐을까? 근데 여기 위에는 뭐라고 보면 좋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도입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지문 자체가.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 옆에 선생님이 흐름 잡았던 거 옆에 잡았던 거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천천히 읽어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정답 골라봐. 지금 정답 어렵지 않잖아. 몇 번이니? 나는 사실 안 보여. 몇 번이니? 2번이네요. 그죠? 좋은 일보다 나쁜 일로 인한 감정이 더 오래 지속된다. 미안해. 나도 틀릴 수 있거든, 얘들아. 답지가 없어서, 답지를 지금 안 보고 있어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 보이실까요? 하하. 수특입니다, 그냥. 하하. 알겠죠? 하이라이트 좀 봅시다. 네. 뭐, 사실상 이 법문장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법문장을 기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벗을 체크를 하시고 자 지속기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극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렇죠? 요거를 먼저 파악하시면은 특징들 주목해 봅시다. 긍정적인 것들은 short-lived고 부정적인 것들은 stay longer이죠. specific 나오고요. 부정적인 사건들도 specific으로 쭉 제시가 됐어요. 몇 번? 6, 7, 8번 문장이. 이러한 패턴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law라고 불렀다. 오케이. 법칙이라고 부른 것들을 어떻게 끌고 왔어? law of hedonic asymmetry라고 나왔죠. 뭐 쾌락의 비대칭성 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화에 의존적이고 지속된 만족감이 있으면 사라집니다. 근데 뭐래?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불쾌한 조건 자체가 지속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정리 문장이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위에는 왜 얘기 안 해줘요? 뭐 그래요. 그냥 좋고 나쁜 사건들이 있고 그거 자체가 긍정적이게 기분 긍정적인 사건들은 긍정적인 기분을 불러일으키고 부정적인 사건들은 부정적인 기분을 불러일으켜요 라는 얘기였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는 사실상 첫 번째 duration이라는 단어 때문에 요거를 조금 주목해서 봤었습니다. 됐나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죠? 4번 볼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또 쉬면 됩니다. 쉴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쉬세요. 여러분들은 쉬시면 됩니다. 뭐 저랑 수업 안 들으셨던 안 들으시는 분들은 제 텐션이 다소 어색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항상 다운돼서 수업할 수는 없어요. 피곤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 겁니다. 알고 있어요. 고3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3 생활에 있어서 한 줄기에 뭔가 조금 기쁨이 될 수 있다라면 기꺼이 광대가 되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예? 맞아요. 봅시다. 라스트 4번이고요. 3강이 4번입니다. 3강 다음에 4강이니까 어쨌든 3강까지 하고 또 영상 끊을 거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지문 자체가 얘들아 생각해봤을 때 어렵나요? 여러분들 지금 4강 지금 천천히 읽어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범수야 넌 떠들어라 그냥 그래 이러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유튜브 존나 뒤로 넘기기 한 다음에 이 새끼 언제부터 말하나 좀 보고 있나요? 하하 지금 본 사람도 있겠네요. 5초 있다 시작해야지. 그래도 요지 파트가 3번 아까 2번 지문에 비해서 3번 지문은 좀 쉬웠는데 4번 지문은 어떤지 한 번 더 볼까요? 딱히 보면은 소재만 간단하게 볼까? 소재만 간단하게 보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인간, 범주화, 카테고리 이런 얘기 나오네. 그거에 대한 뭐가 있을까? disappointing aspect래? 어딨어? disappointing aspect? 마이너스겠네요. 흐름이 또 바뀌나? 테스트 케이스 simply but due to not due to but simply to natural complexity messiness 마이너스네요. no religion 이게 통제할 수 없대요. 됐네요. 마이너스네요. 그럼 주제 찾아봅시다. 역접이 딱히 존재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첫 번째 문장이 조금 제대로 읽어야겠지. 볼게요. Having a strong people have a strong desire to define categories using rules. 규칙을 사용해서 이 카테고리, 범주, 범위를 규정하려는 욕망이 있대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카테고리구나. 규칙 사용해서 범주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내리려고 하는 거구나. It is natural human goal. 가주어진 주어죠. it, to니까. 투부정사 하는 거는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이에요. 목표예요. impose, 부과하는 거죠. 뭐를? 규칙과 a sense, 어떤 감정을, 어떤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과하는 거. 됐나요? 아니면 여기서는 sense는 의미? 규칙이나 질서나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또 뭐 하는 거? To be able to know, 알 수 있어요. What boxes everything should go into. 어떤 박스들이 어느 상자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치? 어느 상자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그게 with no ambiguity, 모호함 없이. 한마디로 그냥 모호함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 얘들아? 모호함이 없다? 예죠. 그렇죠? 한 번에 어떤 상자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니까 얘들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어느 상자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잘 생각해보면 뭐니? 카테고리죠. 얘가 카테고리구나. 됐나요?
The disappointing aspect. 오케이, 실망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한마디로 마이너스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is that, 대디어라는 건데요. that은요, 명사절 접속사겠죠. This urge, 이러한 욕구, 이러한 desire이, 이러한 욕구, 본능이 has failed. 뭐래요? 어머, 실패했대요. In almost every attempt. 모든 시도에 있어서. 한마디로 범주화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 어렵다라는 거죠. 아, 여기 지금 3번 문장까지를 보았었을 때 카테고라이즈 하는 것들이 실패가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 이 범주화할 수가 없구나라는 거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야, 얘는. 그치? 이 현상이 왜 그런지 분석해보자고요. Most natural categories. 대부분의 카테고리들은요, simply do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규칙과 의미를 부여하고 부과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지만 사실상 자연적인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래요? 정의와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그건 뭐냐면 대신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comes close to working 이래요. 뭐 작동에 근접하게 되는 그런 정의나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Even human-made category in system of rules like games, legal system, or official diagnostic categories and the like. 그런 것들, 그죠? 어우씨, 배고파. 그죠? 잠깐만. 그렇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맞죠? 인간이 만든 이런 범주들, 심지어 자연적인 카테고리들은 규칙과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인간이 만든 카테고리마저도 게임이나 리걸 시스템, 오피셜 다이그노스틱 진단 카테고리나 그런 거와 같은 이런 규칙의 체계에 인간이 만든 범주라고 하는 것도 can put only so much order into the universe there. 그냥 세상에 그냥 어느 정도의 질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한마디로 절대적이고 진짜 완전한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죠. There are always test case. 시험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시험 사례냐면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고요. That seem to break the rule. 뭐래요? 어떠한 규칙을 깨는 듯한 그런 시험 사례는 항상 있었어. 그죠? unclear category membership. 불분명한 카테고리. 범주에 불분명하게 소속된 거나 not fitting into any category. 범주에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거나 한마디로 그냥 요거 체크해. unclear 하거나 들어맞지 않거나 혹은 giving the wrong answer. 잘못된 해답을 내놓는 거와 같은 규칙을 깨는 듯한 사례들은 항상 있었어. 근데 이것은 얘들아 잘 생각해. 나데이버비니까 잘 봐 얘들아 집중.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게 뭐 때문이 아니냐면 인간의 실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해서 이런 규칙, 어떤 규칙? 이런 휴먼 메이드 카테고리, 내추럴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definition과 rule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order나 센스 같은 게 없다라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에 어긋난 것들 한마디로 규칙이 있을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요 1, 2, 3번이 생긴 이유가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 뭐 때문이야? 단순히 to the natural complexity 자연적인 그런 복잡성 때문이에요. 원인이네요. 뭐가 범주화를 fail할 수 있는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complexity and the messiness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어지러움 때문이다라는 거죠. No religion, 종교, legal system,
법적 체계, 그리고 bureaucracy, 관료주의라고 하는 어떤 것들도 부정이죠. 어떤 것들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variation, 변형을요. 어떤 변화나 변형을요. 그리고 weird events, 이상한 사건들을요. 이거 자체는 어떤 사건들이냐면 대신 또 주격관계대명사겠죠. That occur even in limited words like baseball or disease classification. 야구나 질병 분류와 같은 제한된 세상에서조차 발생할 수 있는 이상한 사건들이나 변형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대요. 됐나요?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자면 지금 뭐냐면 이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얘가 자연적인 인간의 이거고 어떤 박스를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긴데 지금 이 3번 문장을 기점으로 얘들아 잘 봐. disappointing aspect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은 뭐냐면은 1번과 2번 문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입부구나 라는 거죠. 인간은 카테고리 하고 싶어 한다? 근데 disappointing aspect가 존재해. 그게 fail 했어. 왜? 자연적인 것도 인간이 만든 것도 사실상 그렇게 막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근데 항상 근데 6번 문장이 이해가 안 되겠지. 6번 문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항상 근데 그러한 이 범주나 오더나 뭐 센스나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규칙에서 어긋난 것들이 있긴 한다? 있긴 해. 근데 그게 인간이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이야? 복잡성 때문이고 그게 세상에 대한 어지러움, 메시니스 때문이에요. 어떤 것도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라는 거죠. 됐나요? 뭐 굳이 따지자면은 이 6번 문장 때문에 다소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기는 하지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얘도 뭔가 좀 별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선생님도 체크를 좀 해놓을게요. 알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좀 봅시다. 하이라이트 칠 거예요. 자, 지금 지문 보고 있으세요. 제가 지우고 있을 동안. 여러분들 지금 지문 자체를 정답 골라보면은 정답은 2번인가요? 세상의 복잡성과 무질서로 인해 인간의 범주와 시도는 한계가 있다. 리미테이션 이런다는 거 나와야겠네. 됐나요? 자, 지금 카테고라이즈라고 하는 이 소재가 흐름은 fail, 마이너스다라는 흐름을 잡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재랑 흐름 잡는 거는 어렵지 않단 말이야, 얘들아.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왜 리미테이션이라고 하는지, 왜 실패로 돌아갔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조금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하이라이트 체크해 드릴게요. 볼게요.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1, 2번 문장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규칙을 사용해서 카테고리를 정의하려고 한다. 이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목표고 뭐 하는 거? impose order and sense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박스, 한마디로 카테고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disappointing이라고 하는 게 보이니까 역접이 없더라도 역접이 나온 것처럼 생각을 하셔야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벗 있으면 안 돼요? 벗 있으면 너무 땡큐죠. 그쵸? 하지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됐다? 그러한 disurge가 뭐야? 이러한 urge일 거 아니야. desire 하려는 이 urge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했다? fail 했다라고 하는 거. 그죠? fail 했다.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연적인 카테고리에서도 그죠? 자연적인 카테고리에서도 휴먼 메이드 카테고리에서도 둘 다 어떻게 됐어?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 규칙을 가질 수는 없어. 또 기껏 해봤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카테고리라는 건 겨우 그냥 조금의 질서일 뿐이야. 한마디로 규칙과 정의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솔직히 마이너스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 6번 문장 별표, 얘 한 번 꽈지. 한 번 꼰 문장이잖아. 어떻게 꿨어? 근데 이런 오더나 센스나 데피니션이나 이런 것들, 룰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있는 그거를 없긴 한데 있기도 해. 그러니까 뭐 깨뜨렸어.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뭐 때문이야?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 뭐 때문에? 자연에 대한 복잡성 때문이야.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지러움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서 이 노우 잘 체크해야죠. 이런 것들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계셨죠? 그래서 딱 여기까지 3강의 4번까지 완성을 했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려요. 아시겠죠? 고생하셨고요. 우리 4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